안녕하세요. AWS 테크 캠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생성형 AI 기반 똑똑한 업무용 어시스턴트 아마존 큐 발표하기를 진행하게 된 솔루션즈 아키텍트 고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한 주제로 큐 빌더스 관련된 파트를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릴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 아마존 큐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 큐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렌님께서 아마존 큐 빌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격 정책을 말씀드리고 금일 이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는 생성형 AI 기반 어시스턴트인 여러분들의 비서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엑스퍼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아마 이런 생성형 AI 기반 챗봇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이런 문서를 통합하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존 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도전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기존에 이제 학습 데이터나 컨텍스트가 부족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I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과 유사한 컨텐츠를 생성할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가능성이 있으며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챗봇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기업 내부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비즈니스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존 큐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저장소, 코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문서 요약, 이메일 및 기사 초안 작성, 비교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아마존 큐는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며 보안과 개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큐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마존 큐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WS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아마존 큐를 통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존 퀵사이트, 아마존 커넥트, AWS 서플라이 체인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아마존 큐를 통해서 많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큐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큐는 총 3스텝으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여 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지원이 되고요. 클릭 몇 번만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챗봇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 정보도 함께 수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업팀 또는 서비스 개발팀이 각각 볼 수 있는 문서가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권한에 따른 이런 문서도 그 권한 기반 하에서 이제 검색하고 실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이 유출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아마존 큐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3스텝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해당되는 슬라이드는 간단한 아마존 큐의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은 데이터 소스를 의미하고요. 아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여 개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지원하고 개발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아마존 큐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그 위에 IDP, Identity Provider를 통해서 이 권한에 따른 이 문서에 접근을 하고 접근을 한 문서 안에서 이제 해당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약간 40여 개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지원하면서 이 수는 아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은 이 람다 같은 곳에서 이제 크롤링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벡터DB에 넣는 인덱싱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없이도 쉽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의 기본 UI는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키워드 매핑 구조가 아니라 시멘틱 기반으로 의도와 문맥을 파악해서 유사도 기반으로 이제 검색해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프라이빗하게 권한 기반으로 제공되고 이 답변에 대한 이 경로에 대한 출처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뢰성 있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 큐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용과 출처 정보에 대한 이런 답변을 지금 소스라는 그 아이콘 모양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서 기반으로 위에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마존 큐가 학습한 데이터도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그 왼쪽에 그 오른쪽 그 밑에 그 채팅창 질문 채팅창 옆에 보면은 이 위로 솟아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문서를 업로드해서 그 문서에 대한 요약이나 또는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서 젠 AI 기반 챗봇에 대해서 구성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소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큐를 이제 구축을 하시면은 오늘 해보실 거지만 뭐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런 챗봇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 안에는 이제 벡터 인덱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사인온 SSO 기능이 이제 내장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데모처럼 3스텝 클릭 설정으로 개발 없이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축 기간이 상당히 짧게 잡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큐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검색 경험 간소화부터 가장 우측에 있는 컨텐츠 제작 가속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아마존 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검색 경험 간소화는 저희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아마존 큐 커넥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주요 인사이트 추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한 10페이지, 20페이지에 대한 문서에 대해를 그냥 올리고 그거에 대한 뭐 요약해줘 또는 이 문서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마존 큐가 이제 LLM 기반으로 그런 질문을 이해하고 실제 컨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이 문서 요약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LLM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마존 큐 안에도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그 미슐랭 스타, 그 맛집 좋아하시죠? 그래서 맛집에 대한 그런 문서 내용인데 이 문서를 학습한 아마존 큐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2023년에 몇 개의 레스토랑이 이 미슐랭 스타에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 예상은 하시겠지만 우측에 있는 그런 176개의 레스토랑이 선정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셰프에 대한 뭐 상을 받으셨는지 한번 이제 그 멘토 셰프에 대해서 상 받는 걸 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우측에 있는 저런 이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큐의 큰 장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이제 이 내용을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답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 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 그 박경재라는 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지금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그 답변에 대한 걸 인식하고 이 문서 안에서 해당되는 유사한 내용을 같이 이제 취합해 갖고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라는 저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이 경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하이픈 형태, 하이픈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내용이 적혀 있는 이런 형태도 잘 인식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런 문구도 잘 인식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는 이제 표에 대한 그런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큐 같은 경우에는 평문이나 간단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앞에 뭐 기호가 있거나 표가 됐거나 하는 다양한 이런 그 문서 타입에 있는 형태도 다 이제 쉽게 인식하고 쉽게 인덱싱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레스토랑이 어떤 요리 유형을 취급하는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예상하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메디테리안이라는 답변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저 답변뿐만 아니라 이 문서 안에서 해당되는 레스토랑에 대한 이 정보까지 함께 출력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냥 이제 검색 기반, 그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면은 답변에 대한 저런 답들이 다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그 아마존 큐 같은 경우는 시멘틱 검색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도 문서 안에서 함께 찾아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Buildings on AWS 파트를 설명하게 될 에세이렌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및 그리고 워크로드를 구축, 배포, 운영하시는데 큐 빌드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소프트닷컴에서 3개월 정도 전 세계 ID에는 250명 이상의 엔지니어로부터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ID에서 코드를 편집하고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ID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개발자로서 매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개발 외에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 설계, 개발, 검토, 테스트, 그리고 유지 관리의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우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가 수행할 작업과 코드 베이스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AWS 퍼블릭 도큐문서라든지 그리고 블로그를 살펴보시고 베스트 프랙티스 및 그리고 샘플 코드들을 찾아서 이해하고 학습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변경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해당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 등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고 변경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역시도 빠르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사 및 설계 단계를 넘어서면은 비로소 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리뷰어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검토를 받고 피드백을 받아 코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안 스캔을 통해 잠재적인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강화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 이후 테스트 코드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버그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코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의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업그레이드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Q는 17년간 축적된 AWS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AWS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고품질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Q는 AWS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팅 인터페이스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속할 수 있는 AWS 관리 콘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인텔리제이 등과 같은 인기 있는 아이디와도 통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슬랙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팀 채팅방에서도 아마존 Q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마존 Q와 대화하며 새로운 AWS 서비스를 탐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배우며 보다 쉽게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Q는 콘솔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아마존 코드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DE에 아마존 Q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코드 베이스를 빠르게 구축하고 기능 개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최신 언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Q의 기능들이 위에 말씀드린 개발자분들께서 매일 하시는 태스크에 편리성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Q 컨버세셔널 Q&A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Q는 AWS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궁금하신 AWS 서비스 및 기능, 그리고 아키텍처 모범 사례 등과 같은 문서를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적합한 인스턴스 선택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600개 이상의 인스턴스 유형 중에서 최적의 인시투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콘솔에서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버그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해결에 대한 지원을 받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AWS 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Q에 접속하셔서 AWS의 웹 앱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관련해 있는 서비스 목록과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 Q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디테일하게 관련 자료들을 받으면서 AWS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IDE에 아마존 Q를 연동하여 개발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화형 지원을 통해 코드를 요약해 준다든지
코드 리팩토링, 최적화, 그리고 수정에 대한 힌트를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언어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 Q에 웹 콘솔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이제 AWS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다음과 같이 이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데모는요. IDE에 통합되어 있는 아마존 Q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코드의 동작 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마존 Q는 코드의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되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테스트 코드라든지 이런 작업 코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손쉽게 개발자의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아마존 Q가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Q를 통해 오류나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에 표시되는 오류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EC2 인스턴스 연결 문제 및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 문제, 특히 람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람다의 트러블 슈팅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람다에서 테스트 돌렸는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Troubleshoot with Q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Q가 오류 그리고 로그를 분석하여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 리저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해결책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예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DB 권한이 빠져서 오류가 났던 거고 CLI를 통해서 권한을 넣는 명령어를 아마존 Q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생성된 CLI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진행되고 있는 실습에서도 람다 트러블 슈팅을 아마존 Q를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발자는 실제로 새 코드를 작성하고 새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지관리라든지 업그레이드와 같은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여전히 이전 버전의 자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시큐리티 리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보안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Q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해당 기능은 자바 8, 자바 11에서 자바 17로의 언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인텔리제에서의 통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추후 .NET 프레임워크를 크로스 플랫폼 .NET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현재보다 훨씬 빠르게 윈도우스에서 리눅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이제 보안 및 성능 향상 혜택을 크게 누릴 수가 있고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명으로 구성된 아마존 팀이 이틀 만에 1000개의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8에서 17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균 약 10분 정도 걸렸고 가장 긴 업그레이드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발자가 각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의 동작 방식입니다. IDE에서 아마존 Q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요청하게 되면 우선 Q가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필수 패키지 종속성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식별하고 업데이트를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코드를 자급 코드로 대체하고 보안 및 성능 개선 사항을 이 코드에 통합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드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업그레이드 코드에 대한 패치 정보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ID에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1번 트랜스폼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코드는 업그레이드 위에 관리되는 빌드 환경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전환 계획을 아마존 Q가 생성한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석, 업데이트, 컴파일, 테스트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허브에서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변환이 완료가 되면은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업그레이드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인지 알려드리고 제시도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아마존 Q 코드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자바 8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17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모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기존 자바 8로 개발된 코드를 자바 11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설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Q는 코드와 디펜던시들을 업데이트하고 자바 17 버전으로 코드를 빌드하여 이슈가 발생될 경우 자동으로 픽스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트랜스포메이션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싱 각 단계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각각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코드들과 함께 결과에 대한 서머리 역시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께서는 변경된 이력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코드를 검증해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고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소스 리파지토리 생성부터 브랜치 관리, 풀 리퀘스트, CI/CD 파이프라인, 이슈 등 별도의 환경 설치가 없이 아주 쉽게 환경이 구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흥미로운 기능은 아마존 Q 기능 개발 기능인데요. 코드 카탈리스트에서 아마존 Q는 구성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되면은 아마존 Q에 새로운 이슈나 기존 이슈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존 Q는 이제 팀원처럼 기존 코드를 분석하고 소스 코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어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따라서 필요한 코드도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솔루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검토를 위한 풀 리퀘스트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풀 리퀘스트의 디스크립션 작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 피드백들의 요약을 생성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코드 카탈리스트에서 이슈를 생성하고 아마존 Q에 할당하면서 기능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Q가 소스 코드를 읽고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구현할 방식을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리뷰어에게 검토 요청을 전달하는 등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존 Q가 마치 우리 팀원처럼 개발 워크프로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능은 풀 리퀘스트 설명 자동 생성입니다.
개발자분들이 개발 코드를 작성하고 풀 리퀘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데스크립션의 초안을 작성해 주어 PR 작성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여러 명의 리뷰어 분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아마존 큐는 해당 풀 리퀘스트에 남겨진 댓글의 요약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조금 더 개발과 검토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마존 큐를 활용하시면 자연어 명령을 SQL 쿼리로 손쉽게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사용자 대신 SQL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쿼리 에디트로 이동하여 아마존 큐에 자연어의 지침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빠르게 SQL 코드 권장 사항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달받은 코드는 Add to 노트북이라는 버튼을 통해 손쉽게 노트북에서의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제너레이티브 SQL로 처리된 콘텐츠는 저장되거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레드시프트에서 제너레이티브 SQL 기능을 활용한 데모입니다. 데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연어 기반으로 자연어에서 이제 SQL 문구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하게 대화하시는 형태처럼 기존에 생성된 SQL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자라고 이제 그 자연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SQ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데모는 기존에 생성되었던 쿼리에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SQL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Q에서 제공해주는 수정된 SQL 기반으로 노트북을 돌렸더니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큐가 비즈니스 대시보드 이번에는 아마존 큐가 다른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BI 서비스인 아마존 퀵 사이트에서는 아마존 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가 및 사용자에게 가시성 있는 차트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BI 서비스인 퀵사이트에서는 아마존 큐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우측에 있는 그 미니 대시보드 형태로 아마존 큐 서비스가 이제 퀵사이트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달 주문 수가 왜 증가했는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주문 증가에 대한 그 원인을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아마존 큐를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시보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역별 판매량을 누적 막대 그래프로 보여줘 라고 요청하면은 아마존 큐는 몇 초 안에 해당되는
시각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존 큐는 시각화를 세밀화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러면은 이런 세밀화된 이런 시각화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중점적으로 좀 좋게 생각하는 이 포인트가 이 아마존 큐를 통해서 이제 퀵사이트에서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달 동안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은 네, 빠르게 지금 리포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큐가 퀵사이트 안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여기에는 원인, 그 다음에 뭐 중간 내용, 그 다음에 결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해당되는 관련된 시각화 자료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로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 커넥트라는 서비스 안에서도 아마존 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마존 커넥트는 그 AWS의 컨택 센터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마존 커넥트에서 아마존 큐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한테 이제 그 권장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상담사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상담사가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검색을 하면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큐 조그만 화면이 보이시고 거기를 통해서 참조 문서 또는 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고객하고 상담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당되는 문서를 찾아서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탐지된 이슈, 생성된 답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솔루션에는 약간 상담원한테 어떻게 해? 약간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문서가 어디서 기반돼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문서에 대한 출처 경로도 같이 포함돼서 아마존 큐가 아마존 커넥트 안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안에서도 아마존 큐를 통해서 그 재고 관리자와 공급 및 수요 계획자한테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큐는 그 비즈니스, 그 다음에 AWS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또는 다른 많은 서비스들에서 아마존 큐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퀵사이트, 아마존 커넥트, AWS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글루라든지 레드시프트 등 많은 그 다양한 서비스에서 아마존 큐가 지금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아마존 큐를 상당히 많이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아마존 큐의 요금 체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마존 큐 비즈니스, 아마존 큐 빌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먼슬리 월 기준으로 그 유저당 $20 그렇고요. 그 최소한 10명 이상의 유저가 이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큐 빌더는 그 한 달 먼슬리로 $25입니다. 그 자세한 요금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 해당되는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저희 AWS 쪽에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실습에 들어갈 텐데요. 그 금일 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이벤트 엔진 예를 들어 저희 템프 그 이벤트 엔진 계정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정을 생성해서 본인 계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3시에 그 실습을 진행할 건데 실습 전에 다 계정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그 진행되는 것들 중에 이제 아마존 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식 GA가 되진 않아서 요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S3라든지 뭐 다른 AWS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습이 마친 이후에는 이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실습이 끝난 뒤에는 자원 삭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질문 사항이나 이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고투 웨비나 창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세션, 전체 세션이 종료되고 나서 설문조사 창이 나오는데 설문조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저희 AWS 크레딧 $50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계정으로 행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 전달받은 AWS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 메일 참석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차적으로 이제 그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1개월 내 안으로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습 시간은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3시부터 다시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